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돈 공부의 5가지 축.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어떤 재테크를 공부한다. 이렇게 뭐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여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5가지를 적절하게 어떻게 우리가 실력을 키우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겨울이 되면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주로 뭐 할 일도 이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서 책을 좀 많이 구입해가지고 보는데 돈 공부에 대한 그런 책이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좀 이게 상당히 공감이 가고, 물론 책 내용이 일부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축이 아니겠는가, 돈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고 하니까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어느 한 가지만 특출을 하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5가지 능력,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능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이 5가지를 다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시면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메워야 되지 않겠는가,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 사실 우리가 정규교육을 받고 전문 지식인으로서 전문 직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능력, 기술을 익히는 이런 과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흔히들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떤 공부를 했느냐, 대학 들어가지고 어떤 과를 선택했느냐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업교육이나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주로 가르치거나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받았는 것은 1번, 첫 번째 돈을 버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능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규 교육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있죠, 체득하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아니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종잣돈 모으기, 1000만원 종잣돈 모으기, 1억 모으기, 이런 이야기가 많다 하는 이유가 두 번째 큰 축이다 이거죠. 돈을 모으는 능력.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뭡니까? 조급하게 부자가 빨리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 가지고 종잣돈을 모으지 못하고 리스크가 큰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종잣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아주 그 시간, 이때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모으는 이 단계에서 절약의 미덕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절약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너무 식상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을 통해 가지고 종잣돈을 모은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능력이 이 돈을 불리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돈을 불리는 능력, 이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돈을 불려가지고 돈을 불려는 그 돈으로 어떤 자본소득이 발생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요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식을 할 건지 부동산을 할 건지 아니면 채권을 할 건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많아가지고 주식 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사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 가서 있죠. 간호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간호사가 주식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주식의 건물이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애를 업은 엄마가 주식시장에 나타난다 하면 주식의 건물이다. 그렇게 과거에는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자, 그렇진 않고, 그래서 그 누구나 주식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면 이제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도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상당히 부를 이루었으면 자식들의 돈을 유지하는 능력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사실 자식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 돈을 물려받아 가지고 좀 불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사람이어서 이제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만 하지도 않고 부동산 하지 않고, 즉 아파트도 하고 상가도 하고 토지도 하고 채권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됩니다. 자,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부가 쌓이면 보통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사는 집 위에 아파트 하나 더 있거나 뭐 이렇게 주식을 하는데 내 삶의 라이프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돈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돈을 잘 써야지만 더 큰 부가 여러분한테 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돈을 공부를 했는 이유도 있고,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동기부여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다수는 뭔가 위에 네 가지를 포커스를 맞추는데 마지막에 돈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능력이 있어야지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재테크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도 만족감도 있다 이거죠. 뭔가 좀 부자인 듯한데 삶의 만족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돈을 쓰는 능력도 제가 볼 때는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부자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자의 탄생은 제가 볼 때는 자본소득이 여러분이 노동소득을 능가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진정한 부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동소득으로죠. 개인마다 소득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소득을 일으키는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 정도 뭐 월 300을 버시든 월 200을 버시든 월 150을 버시든 월 1000만을 버시든 간에 자기의 노동소득을 능가하는 자본소득이 발생했을 때 진정으로 부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온 사람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그런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기 자녀한테도 이렇게 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를 이어 부자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소액이라도 있죠. 규칙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규칙적으로 있죠. 한꺼번에 불규칙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있죠. 소액이지만 규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입이 중요하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부자로 가는 길, 삶도 좀 여유롭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리스크가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은 미래 리스크는 과거의 리스크와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 자,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97년 IMF, 98년입니까? 97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위기, 자, 이 위기가 과연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 현상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것은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쉰들러는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위기, 미래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는 패턴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경계해야 될 리스크 중에 하나가 빨리 부자가 되려는 조급한 마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있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비트코인 할 것 없이 있죠. 이제 부동산이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쏠리는데, 그러니까 대중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 이거죠.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리는 투자를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공부가 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하는 사람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뭐 1억, 2억을 벌었다. 이것은 규칙적인 수입이 아니고 불규칙적인 수입이다. 그렇죠? 뭐 운이 좋아서 이번에 한번 투자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불규칙적인 어떤 큰 수입에 도취되는 이런 심리, 이것도 경계해야 될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길로 가는 여정에서 꼭 인식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보면 실력을 키워가지고 반복적인 운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을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운이 좋다. 그런 사람은 반복적인 운은 그것은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운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이해하고 투자하는 마인드,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자로 가는 그 여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부딪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멘탈 금수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멘탈 금수저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강인한 믿음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강인한 정신력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부자의 큰 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그 다음에 종잣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이 5가지가 조화롭게 있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부자로 가는 부자의 탄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 이런 부자로 가는 여정에 있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부자가 된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부자로 가는 그런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경계되는 리스크를 인식하시고 멘탈 금수저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